자, 이제는 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권은 이제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 관할권. 반대로 이제 면제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그런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 내 그 본국이 국가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5장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국가의 관할권, 먼저 관할권부터 보시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속지주의가 있고요. 속인주의가 있고 보호주의, 보편주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속지주의는 그 영역이죠. 영역, 땅, 영토. 그러니까 영역 안에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이면 한국의 영토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속지주의고요. 속인주의는 국민들, 자국민에게 권리를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국민이 비록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우리 국민한테는 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속지주의에서는 주관적 속지주의와 객관적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주관적 속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개시되는 의미고요. 객관적 속지주의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범죄 행위다 봤을 때 한국에서 예를 들어 비행기 폭파범이 비행기를 한국에서 탔어요. 한국에서 타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폭파시켰다고 생각하면 이 범죄의 개시는 한국에서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가 시작이 한국에서 됐지만 한국을 벗어난 거죠. 범죄가 한국에서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관적 속지주의, 한국의 범죄가 그 사건이 위법한 행위가 시작이 된 곳, 하지만 완성은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범죄의 시작은 타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자국에 와서 그 범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는 객관적인 속지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주관적 속지주의는 위법 행위가 시작이 되고 타국으로 가서 완성이 된 경우엔 주관적 속지주의. 객관적 속지주의는 타국에서 위법한 행위가 시작됐지만 결국은 자국으로 와서 그 위법한 행위가 완성이 된 거를 객관적 속지주의라고 한다. 자, 효과 이론은 객관적 속지주의인 경우에 외국의 그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의 어떤 행위가 자국으로 그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그 피해의 효과가 자국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효과 이론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대표적인 효과 이론에 의한 법인데, 독점금지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어떤 독점금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의 어떤 행위가 미국의 독점금지에 영향을 미쳤을 때 미친다는 거죠. 미국의 독점금지법 때문에 미국이 독점금지법으로 미국이 한국의 국내에 있는 업체한테 독점금지법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효과 이론에 의한 거고 문제가 많은 거죠.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 관할을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고 효과 이론에 대한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인주의는 마찬가지로 자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인데 속인주의에서는 보셔야 할 게 수동적 속인주의. 이건 뭐냐면 피해자 국적주의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 국적주의는 뭐냐면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일본에 가서 어떤 길거리를 가다가 한국인이 상해를 입었다, 다른 사람의 폭행을 당했다 이럴 때 수동적 속인주의로서 피해자 국적주의, 피해자에 대해서 관할을 가지게 되는 이거를 수동적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수동적 속인주의를 갖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테러를 당했을 때 외국에 나가서 자국민이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 수동적 속인주의가 아주 보편화된 건 아니다. 보호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다른 것들은 어떤 자국민, 국민에게 해당된다면 보호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관할, 보편주의는 인류 공통의 이익. 집행관할권, 지금까지 말했던 속인주의나 속지주의나 속인주의나 보호주의나 보편주의는 다 입법관할권인데, 집행관할권은 타국의 동의 없이는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국가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면제는 이제 국가관할과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죠. 국가관할은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국가면제는 타국의 관할로부터 우리 국가가 면제가 되는 게 국가면제이고요. 타국의 재팔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가 되는 걸 국가면제라 하고, 초기에는 무조건 면제된다. 네, 절대적 주권 면제론이 있었습니다. 직구제의 자유방임주의인 경우에는. 하지만 현재로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국가가 실제적으로 외국의 어떤 외국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주권적이 아닌 것, 비주권적 또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업무적인 성격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의 어떤 제소를 무조건 면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 주권 면제론이 나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가 외국 개인과 또는 외국 업체와 어떤 상업적, 비주권적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무조건 면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게 제한적 주권 면제론입니다. 주권 면제는 명시적, 무시적 포기가 가능하고요. 이 재판 관할권을 면제와 강제 집행 면제는 서로 구별이 된다. 그래서 재판으로부터 면제와 그 직접적인 또 강제 집행의 면제는 서로 구별이 된다는 거고요. 자, 면제에서는 이제 외교사절 면제와 영사의 면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외교사절 면제는 치외법권 설이라는 그런 효력설보다는 기능설이 더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외교사절의 특권은 개인이 아닌 그런 본국의 권리입니다. 본국, 그 나라, 국가의 권리이고요. 자, 아그레망이라고 해서 공관장을 파견을 하면 사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관장 파견할 때 미국의 사전에 접수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게 아그레망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서, 접수국에서 공관장 파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부를 할 수 있고, 이 거부라는 거는 어떤 국가적인 그 예양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외교사절의 특권은 형사재판 관할권은 면제, 절대적 면제입니다. 형사재판 관할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다 면제됩니다. 외교사절은. 또 신체 불가침, 외교공간의 불가침, 가족은 외교공간과 동등한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 외교공간은 개인적인 주거지, 호텔 등 이런 주거지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공간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거지도 불가침의 영역이 된다. 자, 영사는 외교사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에 관련돼서 필요한 곳이고요. 보통 이제 대사관 또는 공사관 이런 것들을 외교사절이라고 하는데, 영사는 어떤 겁니까? 행정적인, 자국민의 어떤 행정적인 또는 통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파견하는 곳인데, 영사는 이제 특권과 면제에서 외교관은 나라를 대표한다면 영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때, 외교사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공간은 불가침인데, 외교협약에서는 이런 화재인 경우에는 진입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영사협약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 조치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 공간은 침입하면 안 되고 진입하면 안 되고 영사 공간은 진입이 할수 가능하다. 또 영사의 특권과 면제는 직무에 관련된 경우만 면제가 되고 그 외의 거는 면제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기출 한번 볼까요? 자,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자, 한국인 홍길동이 일본 출장 중에 일본인 다나카에게 강도를 당했다. 피해자 보호주의. 자, 아까 속인주의 하면서 국가 관할권 하면서 속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피해자 국적주의라고 했죠. 속인주의, 피해자 국적주의. 한국의 형법은 다음 중 어느 원칙에 기초해 적용될 수 있는가? 수동적 속인주의.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에 가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건 이제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피해자 국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서 관할권이 적용될 수가 있죠. 자, 국가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에 드디어 이 문제에 관한 유엔 협약이 채택되기 이르렀다. 국가면제는 그 이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절대적 우리가 면제론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10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10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전통 여기 109페이지, 108페이지, 108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전통적으로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법정 직후 국내 법원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면제된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네, 이런 관행들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즉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타국의 재판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주권 면제, 국가 면제인데 국가 면제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론 면제론 이제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국가 면제는 절대적인 주권 면제론. 초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관할권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관할권에서 강제되지 않는다. 주권 면제론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110페이지 제한적 국가 면제론, 제한적 국가 면제론이 나오기 시작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국가가 실제적으로 주권적인 그런 주권적인 그런 경우만 아니라 어떤 상업적인 또 비주권적인 외국의 기업들과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조건 면제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네, 제한적 주권 면제론, 국가 면제론이 나오게 된 거죠. 국가 면제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한 건 아니죠.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2004년에 이 문제에 관한 유엔 협약이 채택돼 이거는 이제 성문화 112페이지 그 뒤에 112페이지를 보시면 111페이지 성문화 과정 이 주권 면제를 위한 성문화 과정을 통해서 2004년에 협약이 국가 면제에 대한 협약이 나오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성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유엔 협약이 채택되기에 일어났다. 이거는 국가의 면제론에 대한 성문화 과정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한 건 틀린 내용이네요. 제한적 면제설에 따르면 외국의 비주권적 상업적 해킹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제한적 면제론입니다. 재판 관할권의 면제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강제 집행으로부터 면제도 인정된다. 제가 재판 관할의 면제와 강제 집행 면제는 서로 다른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국가 면제에서 재판 관할권 면제랑 강제 집행 면제는 서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자, 118페이지에 보시면 재판 관할권 행사의 동의는 강제 집행까지 동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서로 재판 관할권 면제와 강제 집행 면제를 구별하는 데 당연한 귀결이다. 네. 재판 관할권 면제와 강제 집행 면제는 서로 별개의 내용입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 관할권 면제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강제 집행 절차도 인정되는, 면제도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국가 면제는 묵시적으로 포기될 수 없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국가 면제 명시적, 묵시적 포기 다 가능합니다. 국가 면제는. 국가 면제 포기는 이거는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자, 국가 면제의 명시적 포기는 이러한 선언이나 서면 통보로도 할 수 있대. 예, 선언이나 서면 통보, 즉 선언이라 하면 이제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묵시적 포기의 예로는 명시적 포기, 묵시적 포기 다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외교 사절의 특권 면제는 사절의 파견국이 아니라 사절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아니죠. 외교 사절의 특권은 그 개인이 아니라 파견국의 나라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제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자, 외교 사절의 특권 면제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본국이 향유하는 권리다. 11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교관의 개인적 주거도 불가침권을 누린다. 개인적 주거도 호텔 등도 불가침권을 누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외교 공간의 불가침에서 보시면 공간은 기본적으로 불가침이고요. 하지만 외교관의 개인적 주거지도 불가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텔과 같은 일시 체류지도 포함이 된다. 예, 2번이 적절한 내용이네요.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 본인에게만 인정되며 그 가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 12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인적 범위에 124페이지 하단부터 보시면 특권의 범위에 공간 직원과 그 가족의 특권과 면제는 조금 제한이 하긴 하지만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그 국민에게 그 접수국 국민이면 이제 속인주에 의해서 접수국 국민의 그 관할에 들어가지만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을 향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만 이제 가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동등한 특권이 부여가 됩니다. 화재나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의 경우 외교 관계는
진입하면 안 되죠. 외교 그 공간에. 하지만 영사 공간에는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규정이 아니죠.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영사 특권에서 12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다만 영사협약은 외교협약과는 달리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필요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 관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외교 관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18년 이제 기말 보시면은요. 국가 관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국제사회의 본질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타국에 잠적 중인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그 국가의 동의 없이도 체포 등 집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 관할권은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집행 관할권. 제가 여기 아까 정리할 때도 집행 관할권인 경우에는 타국의 동의 없이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 막 잡아갈 수가 없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집행 관할권은.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집행관할권을 보시면 집행관할권은 타국의 동의가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 집행관할권을 행사를 하고 싶으면 기소할 범인이 외국에 있는 거는 그 외국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집행관할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가서 동의 없이 하면 안 되죠. 자, 2번. 피해자의 국적을 연결고리로 하는 수동적 속인주의는 현재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아닙니다. 수동적 속인주의는 좀 문제가 많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103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동적 속인주의는 이제 피해자 국적주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수동적 속인주의는 103페이지 그 중간에 관할 주장은 아직도 생성 중에 있다. 즉 이거는 수동적 속인주의는 아직 확립되었다고는 관습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확립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효과의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위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졌더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진 거, 그 행위가 영역 내에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피해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이 맞죠. 효과 이론은 아까 속지주의 보시면서 주관적 속지주의, 객관적 속지주의 보시면서 객관적 속지주의는 그 범죄가 일어난 이제 완료된 곳이죠. 완료된 곳, 즉 미국 같은 예를 들면 미국의 독점 미국의 독점 금지법, 독점 금지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 그 행위가 미국 내부의 기업들에게 독점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경우에 피해국인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미국의 독점 금지법이 효과 이론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효과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관계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게 아까 보편주의였죠. 보편주의. 그리고 봤던 보호주의 또는 보편주의. 보호주의는 국가의 이익, 보편주의는 인류 공영의 이익. 이 보편주의는 10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호주의와 보편주의가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경우 모든 국가가 다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편주의 그 관할권이고요. 세계주의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 그게
관련된 게 국제 범죄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편적 관할권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효과 이론에 대한 내용이네요. 국가 면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 면제, 주권 면제 2004년 유엔 협약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아까 봤죠? 국가 면제는 그 이전부터 계속 쭉 있어 왔던 내용이지만 2004년 유엔 협약을 통해서 성문화가 된 거죠.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제한적 면제세에 따를 경우 행위의 성질만을 기준으로 주권적 행위를 판단한다. 이거는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1페이지에 보시면 자, 외국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구별해내는가, 즉 공적, 공법적, 주권적 또는 통치적 행위인 경우에는 계속 이제 면제가 되는 거고, 하지만 사적이고 사법적이고 비주권적이고 또는 업무관리적 행위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면제가 국가 면제가 해당이 안 된다.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이로 판시되었다. 근데 이런 행위가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기준이 성질 기준, 목적 기준 이렇게 또는 두 개의 절충 기준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질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의 그 주권적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아니죠. 성질 또는 목적 또는 두 가지를 절충.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절하지 않네요. 외국과 개인 간의 고용 계약으로서 법정지구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이해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관할권으로 면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가 그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116페이지에 거기 이제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국가 면제 제한하는 사유, 아까 봤던 사적이냐 또는 업무적이냐 또는 비주권적이냐 이런 것들은 국가 면제 제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예로 상업적인 거래 또는 고용계약, 즉 외국가 나라와 즉 개인 간의 고용계약으로서 법정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었거나 이행돼 이런 것들은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법정지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와 강제 집행 절차로부터 면제는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외교민 영사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외교사절에게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근거는 치외법권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기능설이었죠. 치외법권설이 아니라 기능설이었다. 기능설. 파견국이 외교 공관장 임명 전에 접수국의 사전 동의, 아그레망이라 했죠. 사전 동의를 구해올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아니다.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12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치외법권설, 외교사절의 특권이 치외법권설이 종래 주장됐지만 현재는 기능설이 가장 유력하게 주장이 되고 있고, 자, 사전에 파견을 할 때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게 아그레망인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국은. 그런데 이 거부가 파견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도 없다. 120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아그레망을 거부할 때는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시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이죠. 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화재, 긴급사태 이런 경우에 외교 협약에서는 진입하면 안 되죠. 외교 관계에서는 공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외교 관계가 아니라 영사 관계. 영사 관계는 진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 관계, 외교 협약에서는 진입할 수 없다. 영사는 직무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형사, 민사, 관할권부터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 맞죠? 직무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영사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영사관의 특권과 면제 중에서 자, 영사는 여기다 129페이지 직무수행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 민사, 재판, 간화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상 관할권에 관한 다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이 당해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다. 수동적인 속인주의라고 했어요. 속인주의.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 국민이 가서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수동적인 속인주의. 자, 진정한 보편적 관할권은 다자조약에 의해 창설되며 인도 아니면 기소의 원칙이 정합니다. 보편적 관할권은 보편주의라죠. 보편주의. 보편주의에는 진정한 보편 관할권이 있고 유사한 보편 관할권이 있는데요.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나온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10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105페이지, 104페이지 보편주의에서 계속 나와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국가 범죄 같은 국제법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은 국제 관계의 이익을 위해서 관할권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보편적 관할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정 보편적 관할권과 유사 보편적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진정 보편적 관할권은 모든 국가가 기소할 권리를 가질 경우를 진정 보편 관할권으로 하고요. 유사 보편 관할권은 인도 아니면 기소. 내가 기소하냐, 우리나라 그 나라에서 기소하냐, 아니면 그 나라가 그 범죄와 관련된 나라로 그냥 범죄인을 인도하느냐. 이게 유사 보편적 관할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보편적 관할권은 모든 국가가 기소하는 거죠. 보시면 모든 국가가 기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이거는 진정 보편 관할권이고 인도 아니면 기소는 유사 보편적 관할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렸네요. 효과 이론은 미국의 독점 금지법의 역외적 적용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다. 맞죠? 효과 이론은 미국의 독점 금지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할권 이론에 관한 대표적 판결인 로터스호 사건은 터키 영해 내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발경을 한다. 관할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영해 내라는 거는 그 국가 내부고요. 영외, 나중에 이제 요건 해양법에서 다시 한번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관할권 이론이 나오게 된 거고, 이거는 9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로터스호 사건, 이 사건이 프랑스 기선인 로터스호와 터키 선박이 영해 밖 공해상에서 충돌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키가 이 로터스호 갑판장과 선장이 터키 당국에 의해서 체포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당신네 나라 국가도 거기 국민도 아닌데 왜 기소했느냐. 프랑스와 터키 사이에 형사 관할권에 대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관할권에 대한 이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해 내에서가 아닙니다. 공해상에서, 영해 밖 공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효과 이론에 대한 게 가장 적절하네요. 3번이 가장 적절한 거. 자, 국가 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 법원은 절대적 면제론을 채택하고 있다. 아닙니다. 한국 법원도 제한적인 면제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1페이지에 자, 11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1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 하단 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을 픽으로 하여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고용계약을 한국 법원에 냈단 말이에요. 이제 아마 미군 내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그 한국 국민이 해고를 당하고 임금 지급을 못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을 픽으로 해서 했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로 원래는 절대적 주권 면제론에 의한 1975년 대법원 결정이 판례였는데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제한적 주권 면제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채택하고기다 틀린 내용이네요. 제한적 면제의 이론은 업무관리적 행위에 대해 면제를 인정한다. 자, 업무관리적 행위. 이거는 111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은요. 자, 외국의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눴죠. 공적, 공법적, 주권적 또는 통치적 행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적, 사법적, 비주권적 또는 업무관리적 행위로 나누어서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인 경우, 사법적인 경우, 비주권적 또는 업무관리적 행위에는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판시를 했죠. 여기 보면 면제를 인정 안 한 거죠. 제한적 면제 이론에 따르면 업무관리적 행위는 사법적 어떤 국가 주권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내용이네요. 재판권 면제의 포기는 자동으로 강제집행 면제의 포기로 이어진다. 아까 계속 봤죠. 재판권 면제의 포기와 강제집행 면제의 포기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 봤죠. 국가 면제는 실체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아니라 그러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인 소송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할 뿐이다. 자, 이거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국가 면제라는 게 소송으로부터 면제이지 실체법적으로 면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는, 이 국가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소송을 다른 나라 법원으로도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면제인 겁니다. 실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실체법적으로 면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인 소송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할 뿐이다.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외교적 면제, 영사 면제에 관한 단설문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외교사절에는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근거에 대한 학설로는 치외법건설이 널리 아니죠. 기능설이라겠죠. 기능설. 계속 봤습니다. 외교사절의 접수국의 형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소추하거나 형벌을 과할 수 있다.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형법을, 외교사절은 그런 형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제됩니다. 외교사절은. 이게 이제 123페이지 123페이지를 보시면 형사재판 관할권의 면제.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 면제되는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면제된다. 무조건 면제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사인 경우에 영사는 직무 관련된 그 외의 거는 민형사상 면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 더 보시면 되고요.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동등한 특권을 향유한다. 아까 봤었죠. 영사의 특권 및 면제의 내용은 외교관의 특권 면제와 동일하다. 아닙니다. 영사는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외교관에 비해서. 비슷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제한적이다. 자, 한국인 홍길동 씨가 일본을 방문하였다가 동경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미국 국적 관광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중국 국적 관광객을 살해하였다.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네요. 해당 국가의 관할권 행사. 일단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홍길동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죠. 그러니까 속인주의입니다. 만약에 피해자였으면
수동적 속인주의가 적용이 되죠. 일본은 자국에서 지금 일어난 얘기죠. 영역에서 일어난 일, 속지주의. 미국인이 타국에 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호주의가 아니라 수동적 속인주의죠. 보호주의는 이 미국에 하는 국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럴 때 관할을 인정하는 걸 보호주의. 중국도 타국에 자기 국민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수동적 속인주의. 주권면제 옳지 않은 것. 관습국적의 절대적 면제론에서 제한적 그렇죠. 점점 절대적 면제론에서 이제는 제한적 면제론으로 변경이 된 거죠. 스쿠너 익스텐주 사건은 제한적 면제론의 고전적인 예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10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1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절대적 주권 면제론에서 이제 제한적 면제론으로 바뀌는 와중에 여기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이 나오는데 요거는 절대적 주권 면제론의 고전적인 예입니다. 스쿠너 익스체인지는 절대적 주권 면제론의 고전적인 예이다. 제한적 면제론이 아니라는 거. 제한적 면제론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상업적 행위와 주권적 행위로 구분된다. 그렇죠? 그래서 상업적 행위는 면제에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업적 행위 플러스 뭐였으면 아까 업무 관리적 뭐였죠 어디? 자, 이 업무 관리적 행위도 마찬가지로 네, 그 상업적 행위로 면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제한적 면제론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봤고요. 주권 면제의 대등자는 다른 대등자에 대하여 통치권을 가지지 않는 기초하겠다. 이게 이제 주권 면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아까 봤던 그 스쿠너 익스체인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11페이지, 109페이지 하단에 절대적 주권 면제론을 보면서 자, 이 경우는 국가 면제라는 간행이 나오게 된 거는 대등자는 대등자에 대하여 통치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초하고 있다. 주권 면제가 맞습니다. 자, 외교적 면제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근거로 오늘날 치외법권설이 유력하다? 아닙니다. 기능설이라고 하죠. 기능설. 1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외교적 면제에 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관습국제법을 성문하고 있다. 접수국은 외국이 파견한 외교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하더라도 그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아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 이게 이제 음, 음.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영사 파견에서 접수국은 언제든지 특정의 영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문제가 조금 접수국은 외교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선언하도 그 이유를 제시할 필요 없다. 자, 외교관이니까 외교관 쪽으로 한번 볼까요? 외교관은 자, 외교관 사전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제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공관장을 포함한 외교관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선언하여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네, 여기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자,
외교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선언하더라도 그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외교관의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 면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형사재판 면제는 예외가 없죠. 무조건 다 면제된다고 그랬죠.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2015년 기말 입법관할권 기초로 인정되지 않는 것, 수동적 속인주의, 주관적 속지주의, 보호주의, 국제협력주의는 없었죠. 우리가 없는 내용이었죠. 주관적 속지주의는 뭐였습니까? 개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시작됐는데 완성은 다른 나라에서 완성이 됐다. 타국에 가서 이게 주관적 속지주의라 했죠. 국가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 면제 제한적 주권 면제를 대해서 다자조약이 채택되지 않았다? 아니죠. 성문화가 돼서 협약이 됐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한적 면제설이 널리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맞죠? 어느 국가가 외국 법원의 재판관을 수락하면 강제 집행에 대한 포기도 면제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로 다르다. 내용이 봤었죠. 한국 법원 제한적 주권 면제론, 제한적 면제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외교적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교관은 형사재판 간헐권으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향유하며 그랬죠. 아까 형사재판의 면제에 대한 예외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추되거나 부과되지 않는다. 맞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은 외교사절 공간 화재 긴급사태 발생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진입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없다. 하지만 영사, 외교 공간이나 영사인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본인에게 국한되고 가족은 똑같이 향유된다. 그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가족이 향유된다라고 그랬어요. 또 영사도 주재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니죠. 영사.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외교관과 영사는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영사는 대표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사라든지 공사라든지 그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인데 영사는 단지 행정적인 또는 통상적인 그 자국민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범위 내에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된다 아니죠. 약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